내일의 장바구니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GL스토리의 박창윤 대표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내일의 장바구니는 처음 출연하셨어요. 네, 내일은 맞아요. 뭐 보면 좋을까요? 내일 뭐 봐야 될까요? 사실 시장이 워낙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테마, 그러니까 코로나 테마나 일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질 때마다 항상 공식이죠. 에너지 관련 종목이나 중소형 방산주들 중심으로 시장에서 수급이 쏠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주목하고 있는 이슈는 결국은 이제 방산 쪽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특히나 이제 이란이 이스라엘을 24시간 이내에 공격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가능성이 보도가 된 이후에 전면전 확전에 대한 우려까지도 지금 커지고 있는 만큼 그와 관련된 내용과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빠르게 좀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방산주 같은 경우는 사실 말씀해 주신 대로 시장이 급락하고 나서 올라올 때 또 잘 올라오는 섹터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여기에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붙으면서 지금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오늘 52주 신고가 다시 쓴 걸로 알고 있는데 방산주가 사실 방위산업과 관련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실적으로 좀 보고 싶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렇죠. 일단 펀더멘털 기준으로 놓고 봤었을 때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 자체는 목에 찼다는 얘기는 있지만 실적이 워낙 탄탄하게 올라왔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슈퍼 어닝 서프라이즈 이후에 방산 4사라고 표현이 되는 혹은 여기에 하나 시스템까지 붙어버리면 방산 5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모두 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모두 기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탄탄한 실적 베이스가 2분기에도 지금 기록을 한 걸 숫자로서 확인을 하였고 그리고 하반기에도 이런 부분이 꾸준히 이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확실히 우리가 숫자로서 이런 부분이 충분히 증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이 대장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LIG 넥스원 등 관련된 국제국치간 주요 기업들의 실적인데요. 이런 부분 한번 같이 한번 체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관련된 내용부터 먼저 한번 체크를 해드리면 실적 기준으로 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2분기에 매출을 2조 7,860억 그러니까 2.7조에 영업이익 3,588억을 기록을 했거든요. 이게 전년비 무려 356% 4배 이상 급성장한 부분 이런 부분이 같이 나타났었고 수주 잔고 베이스로 1분기 기준이 29조였으니까 사실 현 시점에서는 30조 원이 훌쩍 넘어가는 상황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놓고 본다면 추가적으로 이에 따른 하반기 실적에 대한 개선 가시성 이런 부분이 상당히 높고요. 이번에 우리가 폴란드 K9 자주포뿐만이 아니라 천궁 관련된 수출 자체를 숫자로서 확인하는 부분 같이 나타났었죠. 이와 함께 지금 레드백 장갑차뿐만이 아니라 루마니아 관련된 수주 일정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하반기 충분히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체크해 봐야 될 게 현대로템이었죠. 네. 현대로템도 2분기에 매출 1조 945억에 영업이익 기준으로 1127억을 기록을 했는데 작년 2분기가 670억대였기 때문에 작년 대비해서도 무려 67% 이상의 고성장 이런 부분 자체를 기록을 했다는 것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LIG 넥스원이 지금 한 전년에 한 402억 정도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 이번에 491억 기록을 하면서 전년비 22% 정도 성장 이런 것들도 상당히 고무적이었고 특히 눈에 띄었던 게 한국항공우주였거든요. 사실 그동안에 방산 4사 중에서 유독 못 갔었던 종목이었거든요. 사실 수주가 늘어나는 부분도 눈에 확실히 보이지가 않았었고 그리고 실적 또한 부진한 흐름이었는데 지난주에 실적 발표 이후에 분위기 자체가 상당히 좋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키 맞추기가 가능한 종목으로서 다크호스로서 언급이 되고 있는 종목이고요. 네. 매출 8,900억에 지금 영업이익 743억 기록을 하면서 작년 2분기에 84억이었으니까 사실 증가율로만 따지면 785% 방산 4사 중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달성을 눈으로 확인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역대급 올해 실적 이런 것들도 충분히 상반기에도 거두었고 올해도 하반기에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적이 좋은 거 다 알아서 실적 잘 나왔고 내년에도 좋을 거를 이미 다 땡겨서 주가에 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저만 듭니까? 항상 그 얘기는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밸류에이션이 목에 찼다는 얘기는 항상 나오고 있어요. 미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방산의 글로벌 선도업체라고 할 수 있는 쪽이 록히드 마틴
마틴, 레이시온 이런 쪽인데요. 올해 말 기준으로 PER 자체가 20배예요. 네. 딱 20배인데 지금 현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올해 기준 PER 자체는 대략 23배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자체가 붙어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와 LI 넥슨 PER 자체가 딱 20배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지금 상대적으로 그나마 지금 밸류 상으로 따라갈 수 있는 종목이 LIG 넥슨인데 한 16배 정도거든요. 그래서 방산 4사 중에서는 한 종목을 꼽자면 저는 LIG 넥슨 네. 이 종목이 추가적으로 가능하고 네. 최근에 유독 밸류에이션 자체의 부담은 있지만 그래도 키맞추기가 가능한 종목으로서는 카이 이 종목이 하반기에 다크호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항공우주 이런 부분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밸류에이션 측면 네. 말씀드려봤는데 사실 퀀트 측면에서도 오늘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올해 지금 한 달 사이에 지금 코스피가 11% 빠졌거든요. 그때 이제 코스피가 급락하고 나서 어느 정도 올라갔었을 때 항상 가장 강하게 올라오는 쪽 첫선에 꼽히는 게 방산 그리고 바이오 뭐 이런 종목들 그리고 뭐 엔터 쪽도 꼽히더라고요. 그쵸.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놓고 본다면 방산이 밸류에이션 부담 자체는 있지만 그래도 현 시점에서 숫자로서 미들맨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과 올해 기준으로서는 밸류에이션 이런 부분이 찼지만 내년 내후년 이런 부분 탄탄한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이제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 뒤로 하고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을 생각을 해놓고 본다면 나쁘지 않은 선택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산 4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 네 개사를 제외하고 나서 사실 우리가 방산주가 테마로 움직여 했을 때 네. 빅텍, 퍼스텍 뭐 이런 종목들이 사실은 오늘도 움직였단 말이죠. 네, 그렇죠. 좀 이 네 개 종목과 결을 다르게 봐야 할 것 같은데 중소형 방산주는 테마로 보는 게 맞을까요? 테마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보시면요. 급등 장 초반에 갭으로 상승한 이후에 어느 정도 이제 고가를 10시 이전에 형성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여지없이 좀 하락하는 모습이 좀 같이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뭐 시초가 그리고 10시 이전에 고가를 형성한 이후에 음봉 전환했다든지 아니면 스페코 같은 경우도 7.4% 상승을 하긴 했지만 윗꼬리가 세게 달리면서 어느 정도 상승폭을 상당 부분 반납한 부분 생각을 해놓고 본다면 네. 어느 정도 테마성으로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중동 후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가 되고 있죠.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 임박했다. 뭐 24시간 이내에 이런 부분 침략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뭐 전면전 가능성까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위기 상황이 사실 전쟁이 벌어지고 나잖아요. 그러면 불확실성 해소라고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많이 빠져요. 근데 이런 우려감이 있었을 때 항상 주가는 가장 강하게 튀어 올라오잖아요. 딱 그런 모습이 같이 나타났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방산 4사와 지금 말씀드렸던 빅텍, 휴니드, 스페코, 퍼스텍 마침 딱 4사네요. 네. 이런 중소형 4사하고는 완전히 결을 달리하는 가운데 아예 따로 떼어놓고 보시는 게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같은 방산주라고 해서 같은 투자 전략을 가져갈 수는 없다는 점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산주들도 움직였고 사실 간밤에 WTI가 많이 움직였습니다. 이 중동발 불안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뭐 석유 관련주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도 좀 움직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쪽은 중동 리스크와 함께 앞으로 어떻게 갈 것 같으세요? 어제 이런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고 나서 WTI 기준으로 유가가 4.2%나 급등을 하면서 80불을 재차 넘어서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당연히 SOL이나 GS 같은 이런 에너지 관련, 석유 관련된 종목들도 움직이긴 하지만 네. 현실적으로는 흥구석유, 한국석유 그리고 뭐 GSE나 중앙에너비스 같은 이러한 그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1차적으로 가장 먼저 움직이고요. 이쪽이 올라오게 되면 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질 때 또 공식이죠. 다음 같이 따라가는 게 해운, KSS 해운이나 흥하해운 같이 이런 중소형 해운사들이 같이 따라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이런 것들이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중소형 방산주나 대형 방산주들 이런 식으로 또 순환매가 돌아가면서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수혜주 찾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는 갈 곳 잃은 자금의 수급이 갑자기 이쪽으로 쏠렸다가 유입이 되었다가 또 유출이 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급등락이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앞에서 말씀 주셨던 뭐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워낙 오늘 또 급락이 나타났었잖아요. 코스닥 기준으로 지금 1% 넘게 그리고 천 종목이 넘게 빠졌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갈 곳 잃은 자금이 또 이런 테마성으로 좀 수급이 쏠렸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연속성은 항상 떨어지더라고요. 이런 쪽이. 네, 확실히 제가 요즘 오늘 시장을 보면서 느꼈던 거는 이거 손 빠른 사람 아니면 정말 수익 보기 너무 어려운 시장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장이 빠지면서 빠르게 테마 쪽으로 수급이 막 몰리면서 시세는 나는데 내가 이걸 못 따라가면 사실 내 수익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손 빠르게 들어갔다가
또 발 빠르게 도망쳐 나와야 됩니다. 근데 제가 몸이 상당히 무겁거든요. 그래서 손 빠르게 들어갈 수는 있는데 네. 발 빠르게 도망쳐 나오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러다- 그래서 저는 이건 제 영역이 아니다 하고 포기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네. 이게 대응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사실 손대지 않는 게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방산주 계속해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들으면서 한 가지 질문이 생각났던 게 어쨌든 수주 잔고를 채워놓기는 했는데 PR이 지금 뭐 어느 정도 올라와 있고 그렇다면 지금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쓴 상황에서 조정을 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맞을까요? 어느 정도 이제 신고가 나가 있는 종목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신용잔고가 시장에서 이제 기존 고점이 한 19조 5천억 정도였거든요. 그게 17조 1천억까지 떨어졌어요. 즉 5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고점 대비해가지고는 약 2.4조 정도 빠졌고요. 그게 연이틀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지금 한 17조 3천억까지 올라왔는데 즉 시장의 수급상의 큰 폭의 이제 출렁임 자체가 나타날 때 지금 항상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가 우리가 그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시장에서 이렇게 급락이 나타났을 때 많이 빠져있던 대형주 그중에서 왕년의 대장주를 중심으로 매매를 할 것인가. SK하이닉스가 고점 대비해서 한 40% 빠졌고 한미반도체가 50% 빠졌잖아요. 이런 대장주를 매매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말씀해 주셨던 대로 시장에서 어느 정도 리바운드가 나올 때 오히려 지금 시장이 크게 출렁일 때 신고가를 경신했었던 LIG 넥슨을 비롯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등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를 따라가야 될 것인지 결국은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자신 없으신 분들은 바벨 전략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시장이 빠질 때 짱짱하게 버티고 있었던 종목 그리고 시장이 빠졌을 때 기존의 대장주였지만 낙폭이 컸었던 대장주 뭐 이런 식으로 포트를 구성해 놓으시게 된다면 시장이 크게 흔들리더라도 그래도 시장 흐름 결은 따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그 흐름 자체 이상의 성과는 좀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럴 때 좀 흘러갈 때 이렇게 좀 몸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사실은 필요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방산주들 관련된 뉴스라든지 리포트들 찾아보면 뭐 수주가 26년까지 다 찼다, 29년까지 다 찼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 수주를 바라보고 아주 좀 장기로 가져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사실은 계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방산주는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은 방산주는 얼마 전까지 그러니까 최근에 급락이 나오기 전까지 7월 중순까지도 신고가를 경신했었던 이런 종목들이고요. 최근에 시장에 급락이 나왔었을 때 일부 같이 빠지긴 했었지만 그만큼은 리바운드도 좀 빠르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단기 트레이딩 바의 관점에서도 저는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아예 길게 중장기로 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실적이 워낙 잘 나오고 있다 보니까 얘기하고 있는 게 피크아웃 논란이죠. 피크아웃 논란이 얘기 나오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2027년 그리고 뭐 하나 시스템 2028년 그 LIG 넥스원이 대략 2028년 이후를 지금 2029년 이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놓고 본다면 단기간에 올해와 내년 실적에 대한 우려는 잠시 접어두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주가가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해가지고 PR이 20배 이상까지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올라오긴 했지만 내년 내후년 26년 것까지의 이런 부분을 좀 땡겨놓고 보게 된다면 한 13배까지도 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아예 길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급락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흔들림이 나오게 된다면 긴 호흡으로 모아가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다면 방산주 내에서 탑픽 종목도 궁금합니다. 뭐 보고 계실까요? 개인적으로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좋긴 한데요. 네. 오늘은 LIG 넥스원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LIG 넥스원이 최근에 24만 9천 원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최근 뭐 18만 원 언더까지도 장중에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주가 흐름을 놓고 보시면 7월 17일 날 24만 9천 원 고점을 형성을 했고요. 최근에 급락을 하는 가운데 18만 2천 원까지 18만 원 언더까지도 좀 떨어지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지금 매매 전략을 드리자면 현재 시가 부분의 매수 그리고 목표가는 전고점이 25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한 18만 원까지 좀 같이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부분 앞에서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렸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23배일 때 지금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말 기준으로 16.3배 정도 밸류에이션 거래가 되고 있고요. 나머지 2사라고 할 수 있는 한국항공우주와 그리고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와 현대 로템 같은 경우가 PR 20배대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놓고 본다면 분명히 현 시점에서 올라갈 때 이에 따른 실적과 더불어서 밸류에이션 메리트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LIG 넥스원이 여기서 추가적 플러스 알파 요인이 있는데요. 네. 얼마 전에 지금 미국 쪽에서 나타나고 있는 파이널 테스트 이런 부분도 통과를 했잖아요. 네. 이런 유도무기 수출까지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방산주와 관련해서 LIG 넥스원 종목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DL스토리의 박창인 대표와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